예전에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인기를 끌었던 수입 SUV가 있었죠. 푸조 3008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가족들이 타기에도 괜찮은 차량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인기를 얻었고 작년에 신형 모델이 출시되기도 했죠. 그런 상위 모델인 5008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푸조는 푸조만의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독특한 외관, 어디서도 따라할 수 없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은데 과연 이번에 5008은 가족을 위한 SUV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편의성, 상품성을 좀 보여줄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푸조의 5008이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벌써 3세대 모델인데요. 세대 간의 격차가 한 10년 정도 납니다.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죠. 이번 3세대 모델은 플랫폼까지 싹 바뀌었습니다. 스텔라 미디엄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량의 크기가 이전 세대 모델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지금 휠 베이스만 하더라도 거의 6cm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온전하게 2열과 적재 공간을 넓히는 데 사용이 됐고,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이 급의 5008 정도의 크기가 산타페나 소렌토 정도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차량들과 비교해도 휠베이스가 훨씬 더 깁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확실히 이 공간의 구성만큼은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 뒤지는 크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실내로 와보면 살짝 분위기가 달라요. 현대차나 기아차의 요급의 SUV들 보면은 굉장히 실내 공간이 넓게 뽑거든요. 실제 길이, 재원상의 길이보다 넓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 것들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전면부 글라스라든지 굉장히 수평적으로 서 있는 이 전면부 대시보드,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실내 공간이 넓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푸조의 SUV들은 그런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앉아보면은 운전석을 이렇게 감싸는 듯한 이런 아이콕핏의 디자인은 굉장히 독창적이긴 하지만 왠지 또 좁아 보이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운전자에게 조금 더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지, 아니면 좀 더 안락한 공간을, 편안한 공간, 넓은 공간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시면 그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차량의 디자인입니다. 외관은 보는 순간 푸조임을 알게 하는 이러한 룩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자의 발톱을 형상화한 헤드램프 디자인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차량이 커지면서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더 당당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은 사실 이러한 중형 SUV 디자인은 푸조만 선보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패밀리 SUV로서 하지만 좀 더 개성 있는 이 디자인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푸조 5008의 디자인이 딱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후면 같은 경우는 리어램프의 가운데, 리어램프 사이를 가로지르는 하이글로스 소재가 덧대어져 있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엉덩이를 높아 보이게 만드는, 그래서 이전보다 좀 더 민첩해 보이는 뒷모습, 이런 것들도 추가하고 있고요. 19인치 휠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두 가지 트림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시승하는 차량은 GT 차량입니다. 이번 시승 행사에는 모두 다 올블랙 차량으로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푸조의 매력은 이 알록달록한 색감에서는 화려함인 것 같았거든요. 근데 또 올블랙 차량들을 보니까 나름 매력을 했는데 뭔가 이 주변에 묻히는 듯한 느낌은 들었습니다. 이러한 화려하고 푸조만의 개성 있는 디자인이요. 실내로 노래 돌려보면 이 개성 있는 디자인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5008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기존에 국내에도 출시됐던 신형 3008의 디자인을 상당히 비슷하게 이 실내에 구현을 했거든요.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특히 기존의 아이코핏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디스플레이가 앞쪽에 있는 형태였죠.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에 시야가 가려서 스티어링 휠을 아래로 내려서 주행해야 되는 이러한 나름의 노하우 같은 것도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답답하지 않게 화면을 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스티어링 휠을 아래로 내리지 않으면 살짝 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조금 이 아이콕핏의 아쉬운 점이 되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아쉽게도 국내 내비게이션이 내장되어 있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리뷰들을 보니까 오랫동안 시승을 하면서 중간중간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조금 오류들이 발생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소프트웨어 이슈도 몇 가지 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약간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구성, 그리고 이런 터치 형태의 버튼들이 취향에 맞게 즐겨찾기를 통해서 자신의 취향에 맞게 버튼 구성도 할 수 있지만 조작의 직관성,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많은 유럽의 제조사들이
특히나 이제 폭스바겐 그룹, 뭐 아우디 같은 경우에 물리 버튼을 대거 탑재하겠다는 이러한 방침도 발표하게 됐고, 그러한 차량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정통의 유럽 가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푸조 같은 브랜드들이 물리 버튼으로 회귀하지 않을까라는 뭐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도 레이어가 상당히 좀 깊게 이렇게 화려하게 나와 있거든요. 위쪽에 뭐 고무 소재, 그 다음에는 패브릭 소재처럼 보이는 이러한 소재들, 하이그로스 소재의 버튼류들은 이제 하이그로스 소재로 다 마감을 하면서 운전자가 조금은 더 이 버튼의 구성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놓은 부분이 있죠. 약간 특징이라면 이 센터 콘솔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제 운전자 쪽이 이제 막혀 있다 보니까 이 안쪽에 물건을 이렇게 바로바로 짚는데 구성이 좀 독특한 형태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버튼들도 모두 다 터치 형태의 버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번 3세대 5008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바로 3열 그리고 2열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2열 시트는 사실 다 세 개의 독립 시트가 이렇게 모여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4대 2대 4 구성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성인 3명이 딱딱딱 앉을 수 있는, 하지만 좀 더 좁게 앉아야 되는 그러한 구성이었다면, 이제는 성인 2명이 굉장히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4대 2대 4 구성으로 바뀌었고요. 휠베이스가 6cm나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무릎 공간이라든지 발 놓는 공간 이쪽에서도 굉장히 여유가 생겼습니다. 패밀리 SUV를 지향하는 5008이기 때문에 이런 점, 그러니까 2열에서의 편의성, 공간감 이런 것들을 더 넓히기 위한 변화, 이런 것들이 이번 스텔라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많이 적용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사용하기에 2열의 탑승자가 느끼기에는 훨씬 더 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2열에서 3열로 진입할 때의 이러한 시트 형태가 기존에는 한번 슬라이딩이 되고 시트가 접히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한번 레버를 당기면 각도가 세워지면서 이제 넓게 열리는 형태로 바뀐 점도 훨씬 더 편리한 점이 되겠죠. 기존 모델과 달리 이제 아이소픽스는 2열에만 적용이 됩니다. 1열에는 아이소픽스, 뭐 3열에나 1열에는 아이소픽스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는 3열이 상당히 좀 쓸만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덩치가 이렇게 큰 성인들은 앉기가 정말 불편한 시트 구성이었거든요. 아이만 앉을 수 있는 구성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제는 성인 2명도 어느 정도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시트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적재 공간 하단에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적재 공간 하단의 공간도 더 여유로워지고요. 적재 공간 자체도 늘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350리터대의 기본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고, 2열을 접는 경우에는 900리터대, 2열과 3열을 모두 덮는 경우에는 뭐 2200리터대까지 적재 공간이 상당히 넓어지거든요. 물론 국내 SUV도 보면 공간을 정말 잘 뽑고 있지만, 푸조 역시 이제 예전에 뭐 좁은 적재 공간을 가진 이런 푸조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아쉬운 점은 3열에 USB가 없는 게 아쉽긴 하네요. 자, 역시나 5008에도 푸조가 요즘 자랑하는 이 스마트 하이브리드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라는 게 조금 혼동을 줄 수 있긴 한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고, 전기 모터가 적극적으로 이 차량의 주행을 도와주면서 편안한 움직임을 도와주고 있죠. 특히나 이제 발진 시에 좀 더 여유롭게 차량을 밀어주는 듯한 이런 느낌도 전해주는, 연비는 13을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요즘에 하이브리드 모델들 이 연비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수치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5008은 이제 중형 SUV다 보니까 뭐 차량의 크기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출력 같은 경우에는 한 140마력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산 뭐 산타페 하이브리드나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는 출력이 낮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출력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런데 지금 시승을 해보면 사실 일반적인 이러한 주행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답답하다는 느낌도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초기에 조금 더 전기 모터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아무래도 조금 속도를 내서 고속으로 주행하다 보면은 다소 펀치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차량 특성 자체가 그렇게 뭐 스포티한 주행에 최적화된 차량은 아닙니다. 물론 출력 자체는 스포티하지 않지만 같은 속도에서라도 뭐 코너를 돌아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역시 또 푸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차량의 크기가 많이 좀 커졌지만 좌우로도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2열에 앉아있는 탑승자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이 고속주행 시라든지 심지어 와인딩 로드를 주행할 때도 부담 없이 좀 앉아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작은 스티어링 휠에서 오는 밀접함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뭐 한국 시장에선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차량의 또 움직임을 제어하는 데는 또 나쁘지 않은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것은 사용자마다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 사운드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뭐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처럼 실내로 부메응이 크게 들이치는 타입도 아닙니다. 차음이 잘 돼 있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엔진 음색 자체도 그렇게 거친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좀 급격하게 차선을 바꾸는 상태에서도 뭐 차량의 거동이 좀 허둥댄다든가 이런 느낌도 전혀 없고요.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타입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화면상에는 지금 뭐 충전 상태라든지 전력을 끌어다 출력을 더 쓴다든지 하는 상태들을 이 디스플레이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배터리 용량이 뭐 이렇게 큰 타입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시내 주행이라면 배터리가 뭐 50% 이하로 막 떨어지는 경우는 크게 안 보일 정도로 회생제동을 잘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충전도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행의 대부분을 이 전기 모드로 주행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단순하게 홍보 문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뭐 복합 연비보다 훨씬 더 넘는 수치의 이런 연비들을 충분히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력이 낮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주행하면서 딱히 그렇게 불편한 점은 못 느낄 정도로 무난한 주행 성능 보여주고 있고요. 차량의 정숙성에 있어서도, 그리고 엔진 음색에 있어서도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주행, 안락한 주행, 스트레스 없는 주행,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면의 요철 같은 경우에도 뭐 비교적 깔끔하게 탄탄하지만 운전자가 뭐 스트레스를 느낄 만큼의 뭐 충격을 전해준다든가 하는 것도 특별히 느낄 수가 없고요. 뭔가 실내나 뭐 디자인에서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이 주행에서만큼은 중형 SUV가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뭐 주행 질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은 두 개의 트림이고요. 알리르와 GT 두 개의 트림이고요. 뭐 엔트리 모델은 4,800만 원대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2열의 열선 기능도 GT 모델만 이제 열선이 장착되거든요. 그리고 1열에는 마사지 기능이 GT 모델에서 추가가 됩니다.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다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이 5008의 가격만 비교하더라도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이 가격을 정말 잘 받아왔거든요. 뭐 소렌토라든지 산타페 같은 SUV의 수요가 확실히 많습니다. 이제 아마 패밀리 SUV를 찾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일 텐데요. 이전에 출시됐던 3008보다 이 5008은 뭐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시장 반응도, 소비자들의 반응도 이전보다 훨씬 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5008이 완벽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중형 SUV는 아닙니다. 뭐 선택지는 확실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각진 형태의 실내 공간을 중시한 전형적인 SUV 형태의 이러한 차량들보다는 좀 더 개성 있는 차량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푸조 5008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선택지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런 차들이 나와야 국내 중형 SUV 시장이 좀 더 재밌어지는 이런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토요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